병실에 오셨을 때 의식은 뭐 명료한 상태였고 통증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피에서 출혈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입원 조치를 했고요. 지금 많이 봉합하진 않았고요. 1cm 정도 손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피 열상이 있으면서 약간 부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약간 부어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현진 의원 지금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죠. 오늘 오전에는 MRI 검사 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경찰에 피해자 진술을 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병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용수 기자가 준비 중인데요. 신 기자, 지금 배현진 의원 상태는 어떤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배현진 의원은 의식도 명료하고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병원을 방문한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고 또 강남경찰서 경찰에게 피해자 진술을 했는데요. 배 의원은 피해자 진술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좌진에 따르면 현재 배 의원은 어제보다 어지럼증과 통증이 심한 상태로 불안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어제 배 의원 입원 직후 브리핑을 통해 두피가 1cm 정도 찢어져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2차례 봉합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어젯밤 머리에서 추가로 상처가 발견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배 의원은 입원 과정에서 뇌 CT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오전 6시 반쯤에는 MRI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뇌 손상이나 내부 출혈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의원 시측은 취재진을 통해 CT와 MRI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 오늘 중 퇴원할 가능성이 낮으며 병문안도 가급적 정중히 거주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 쪽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아직까지는 안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 습격범으로 알려진 피의자가 미성년자, 지금 15살 중학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이 화면을 좀 보겠는데요. 저희가 이 지도와 함께 어떤 좀 상황을 묘사를 했는데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입니다. 이 비습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도산공원 근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압구정역도 있고요. 뭐 강남구청역도 있고요. 서울의 도심, 그것도 강남의 한복판입니다. 여기가요. 근데 여기에서 배현진 의원이 어떤 개인적인 일정을 보러 간 그곳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건데 여기 보면 시간별로 있죠? 4시 49분에 배회하는 모습이 지금 CCTV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5시경에 습격범 가격하는 모습 앞서서 영상에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지금 나와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어제도 그렇지만 깜짝 놀란 거는 이게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정치인을 향한 이 습격 그리고 뭐 테러라고 이제 묘사가 되는데 이 습격범이 15살 중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더 놀라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중학생, 그러니까는 뭐 촉법소년이 아니냐 자체도 일단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2009년생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린 학생이고 또 그리고 이 공격한 대상 자체가 이 국회의원이라는 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만약이라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우연이겠지만 우발적 범행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학생이 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송영희 변호사. 지금 이 중학생 습격범 우발적 범행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좀 따져봐야 될 지점이 본인이 그 엄청난 일을 저지기 전에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배현진 국회의원이시죠라고 확인을 2차례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CCTV상에 지금 잡혀 있는 거 보면 현장을 배회하는 모습도 있었다.
그리고 그곳이 배현진 의원이 어떤 개인적인 일정을 보는 곳인데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단순히 우연히 그곳에 있었다? 우발적 범행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그 피의자의 말을 좀 믿기가 어렵고요. 사실 이런 강력범죄의 경우에 피의자들이 그 범행 동기를 진실하게 말하기보다는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형을 가볍게 받을 목적으로 꾸며서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2시간 전부터 현장을 배회하고 있었다고 하고 또 30분 전부터는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배현진 의원이냐고 묻고 범행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인상착의를 봐도 이제 모자를 눌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얼굴 다 가린 셈이죠, 그렇죠. 지금요. 예, 그런 점을 보면은 우발적 범행인지는 매우 의심이 들고 특히나 이제 그 피의자의 연령을 봤을 때 배현진 의원을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알고 범행을 했는지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걸 예. 통해서 좀 범행 동기를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뭔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좀 약간 납득이 쉽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만약에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지금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계획을 했다면 15살. 이게 연결이 되냐는 거죠. 15살짜리 중학생이 뭔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냐 이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요새는 그 자꾸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15세 정도라고 해서 계획 범행을 꼭 못할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소년범은 그 소년원 가는 정도에 그치고 뭐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잘못 알려지면서 예. 그 청소년들의 범행 동기를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워낙에 범행이 중하지 않습니까? 예. 그 특수상해 또는 뭐 살인미수 뭐 그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발견됐을 때에는 예. 단순히 이제 소년 보호 처분으로 그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해서 형사 재판을 통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소년분들이 계시면 예. 그 잘못된 정보를 오인을 해서 그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과 배현진 국회의원 맞으시냐고 2번이나 확인한 이 상황.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같이 갈 수 없는 건가? 아마 경찰도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배현진 의원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 설명을 한 게 뉴스와이드가 좀 취재를 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파악하신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의료진 말에 따르면 한 1cm 정도의 열상, 머리 뒤쪽이 찢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출혈량은 상당히 많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봉합을 했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여러 의료진의 보호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재옥 원내대표 외에는 면회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늘도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만 아마도 면회를 하신 거 아닌가. 배현진 의원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 대상이 본인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의자도 중학생이니까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 배현진 의원도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부상 정도에 대한 충격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그 습격범이 중학생이라는 것에 대한 또 한 번의 충격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별로 정리가 된 건데요. 아까는 이제 지도와 함께 돼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입니다. 4시 35분 정도예요. 습격범 A군 범행 건물 맞은편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49분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5시경에 건물 1층 입구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시죠라고 확인을 한 후 18초간 17차례. 이거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시청자 여러분 중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 상황이 과연 무엇일까? 저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아마 이런 생각하실 텐데 어제 저 시간 순으로 저렇게 진행이 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습격범 중학생 누구인가 화면에 좀 정리 좀
해놨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자, 습격법. 자, 정리된 게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15살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앞에 이런 설명이 있네요. 이게 경찰 조사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연예인을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우발적 범행.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연예인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연예인이 거기 있을 거라고 기다리고 갔다가 배현진 의원을 확인해서 알아보고 그런 건지, 이게 지금 불분명한 거죠, 지금. 그리고요, 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이런 소견을 받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동시에 지금 응급 입원 상태랍니다. 응급 입원이요? 김성수 변호사? 예. 응급 입원이라는 거는 뭐고, 이게 어떨 때 이런 조치가 나오는 겁니까? 예,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일단 어제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응급 입원을 조치를 했다는 것인데, 이 응급 입원이라는 것이 뭐 자신에게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뭐 이렇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경찰과 의사의 동의하에 강제로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72시간 이내에 이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그러한 상태, 응급 입원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습격범 중학생이 뭔가 조사를 받는 중에라도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걱정이 든다, 이 상황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방금 그 CG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남성이 지금 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이 현재도 병원에 이제 입원할 예정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예. 이렇게 응급 입원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72시간까지밖에 응급 입원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치료 감호법상에 예. 감호 영장을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오. 그래서 감호 영장을 청구를 해서 그 다음에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뭐 예. 주거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감호 상태에서 또 조사가 이뤄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가지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응급 입원은 아까 72시간, 그러니까 사흘, 이틀, 3일, 사흘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사흘 동안 가능한 맞습니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예인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이 압구정 신사 이쪽이지 않습니까? 신사동이라고 예, 지금 나와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예인들이 많이 이제 다니는 이런 좀 메이크업샵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는 예.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동네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배회한 게 왜 배회했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배현진 의원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떤 연예인들이 연예인을 기다렸다? 예,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연예인을 만나려고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럼 것이고. 그냥 만나면 되지 왜 저런 짓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 그 우발적인 거에 대한 이유라도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워낙 여러 가지 의문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예. 이게 관할이 지금 서울 강남경찰서예요. 예. 그래서 강남경찰서 팀장을, 그러니까 강남경찰서 서장을 팀장으로 해서 27명 인원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고요. 수사 굉장히 팀을 또 많은 꾸렸군요. 인원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그 27명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뭐 핸드폰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배현진 의원은 오늘 오전에 경찰로부터 이제 피해자 조사죠. 피해자니까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좀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이런 상황이라죠. 두피 상처가 1cm라지만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다. 그리고 배 의원은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고 있고 선처는 없다. 선처받기를 원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배현진 의원 관계자 쪽에서 이런 설명을 좀 내놓은 상태인데요. 다음 하나 더 보죠. 지금 이거는 분명히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일을 저질렀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나오죠. 습격범 A군. 내 나이는 15살, 촉법 소년이다. 촉법 소년 아니거든요, 이거. 15살이면요. 촉법 소년은 14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닌데 촉법 소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이게 파악이 잘못된 것 같고요. 뭘 잘 모르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알려진 내용 자체가 잘못 알려진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나라 만 14세부터 18세 미만, 그러니까 미성년자죠. 근데 촉법소년에 적용 안 받는 미성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년범 중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특별권 A부는 지금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송영훈 변호사. 네. 일단 촉법소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나이상을 촉법소년은 보니까 확실히 아니고. 아니죠. 네. 근데 14세에서 18세 미만 소년범 중에서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3% 그친다. 이거 왜 이렇게 낮은 거고 이번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 5대 범죄 그 형사처벌되는 비율을 조사해봤더니 이제 3%가 조금 못 미친다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걸로 보일 때는 이게 검사에게 송치해서 그러니까 소년보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다음에 경찰에서 지금 특수상해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특수상해가 될지 살인미수가 될지는 좀 최종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특수상해가 적용된다고 해도 이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10년 이하거든요.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가 가볍지 않고 그다음에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벌을 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 기준보다는 더 무겁게 양형 기준의 상한을 이탈해서 선고할 가능성까지도 엿보이기 때문에 예. 이 사건에 상당히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네. 김성수 변호사, 지금 앞서서도 약간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아까 응급 입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약간의 불안 또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게 처벌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예, 이게 사건이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검찰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봤을 때도 뭐 죄가 있다든지 어떤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올리게 될 것인데 이게 만약에라도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소년 보호 처분이라고 해서 이 보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년원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호 처분으로 그 관련 재판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소년 보호 재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보호 처분으로 뭐 소년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죄가 아무리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면 그냥 소년 형사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장기형, 단기형 해서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는데 예. 꽤 중한 형이 이제 선고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년원에 가는 경우에는 전과가 아니게 되지만 보호 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닌 거죠. 전력이 남지 않게 되는데 이제 뭐 어떠한 형사 처벌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 전과가 남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라도 응급 입원이나 이런 부분처럼 그 어떠한 조금 정신적인 사유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예. 이제 심신 상실이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이 정신병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올바른 판단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가 있고 다만 이에 대해서 치료 감호를 받게 이제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판단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검찰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이 사건이 일어나서 배현진 의원이 순천향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아갔는데 아까 모습에 다 있었어요. 오늘은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 이런 걸 전달한 걸로 좀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피습 소식 보고받고 굉장히 놀라셨는데 바로 전화하시고 위로의 말씀하셨고요. 그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이 없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빨리 키위하시기 바란다. 요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뭐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다들 위로와 걱정을 하고 빨리 쾌유하다 이런 뜻을 지금 다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면회는 조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게 이게 시간을 돌려보면은 어제 기준으로 23일 전에 20여일 전에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역시 민주당에서는 이거 정치 테러 이게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충격을 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의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요 이거 아니 당대표 때도 그렇고 일반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거 남일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쨌든 이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라고 볼 만큼 이렇게 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 공격이 있었는데요. 예. 테러죠, 테러. 이런 일이 또 계속 일어나서 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두렵고.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일반 국회의원이 일을 당한 거거든요. 박원석 의원님도 좀 약간 이거 남일 같지 않네. 약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지금? 저 이외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정치를 좀 돌아봐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 지금의 이제 정치 모습이 극단적인 어떤 대결 정치, 증오의 정치, 서로를 어떻게 보면 좀 배격하는 이런 정치가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 유튜브라는 요즘에 그 매체를 통해서 정치가 소비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정치를 이해하는 분들이 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작용을 해요. 확증 편향을 계속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나이가 어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식의 행위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 범행 동기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밝혀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황상은 이거 상당히 좀 의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를 피습했던 그 범인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이제 정치에 굉장히 과몰입한 이런 분이었던 것 같고 그 매체는 주로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건 비단 뭐 여야나 혹은 정치권이 서로를 탓하거나 누구의 책임으로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우선 돌아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예. 심정 같아서는 이 혐오 정치를 넘어서기 위한 공동선언 같은 거라도 총선 앞두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그게 굉장히 형식적인 거일 수 있습니다만 예. 그런 형식적인 노력이라도 해야 이런 일들을 좀 막을 수 있는 혹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저는 정치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예. 이 정치 위축의 결과는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손해로 전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요거요. 송영민 변호사께 사실은 지금이 선거가 가까운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 또는 아니면 출마 안 했지만 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유권자들과 직접적으로 악수도 하고 어쩌 접촉하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두 번 또 터진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다가갈 때 걱정이 들고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아마 많이들 걱정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예비 후보들이 이제 선거운동 하면서 다들 이제 다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데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야 자신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안감과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이제 적절한 시점에는 그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를 좀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예. 지금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좀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고 그 처벌이 중하게 내려지는 걸 좀 그 보임으로써 이런 사태를 좀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죠. 지금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여야가 언어가 너무 거칠고 서로를 적대하고 증오하는 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지향하고 정말 정책 경쟁, 비전 경쟁을 해야지만 이런 사태가 근본적으로 근절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재원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나와 계신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예, 이게 사실 정치 영역뿐만 아니고요. 사회 전체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5천만 국민이 잠재적인 가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회적 비용, 기회비용, 불신의 비용이 굉장히 고조되는 것이고 정치 영역만 하더라도 보면 이제 예비 후보 끝나고 나서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면 예. 4년 전에는 좀 그나마 다행인 게 코로나19 시기였기 때문에 집회 금지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각 당에서도 바라보지만 환경적으로도 집회가 아마 유세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후보자도 문제지만요. 선거운동도 국회의원마다 선거운동원들이 한 20에서 30명 되시는데 이분들도 위축됩니다. 그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분들은 사실은 당원의 뭐 지지자일 수도 있지만 일반 예. 유권자도 아니고 주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위축되고요. 또 좀 그렇지만 만약에 저런 트라우마라든지 저런 위협 때문에 예. 자칫 그 유권자에서는 호감을 표시했는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움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전으로 야, 저 후보는 어떻게 보면 스킨십이 없다라든지 예. 혹은 달리
버릇이 없다라든지 예.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보면 뭐 재발 방지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는 선거 운동하기도 만만치 않을 상황이다. 이거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서도 뭐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도 좀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 예,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뭐 예를 들어 과잉 경호는 그렇지만 적극 경호해서 조금 이제 의심 가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든지 혹은 선거 운동은 또 20에서 30명 제한되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는 특이하기 때문에 좀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안전 요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선거 운동을 한두 명 더 집중 배치해서 예. 단체 선거 운동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일정에서도 좀 따라다니면서 조금 그런 골든타임을 또 놓치면 안 되니까 응급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병원에도 공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뭔가 이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면 더 놀라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수정 경기대 교수잖아요. 지금 저 총선 뭐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분인데 이런 걸 밝혔어요. 어제 연구실 문틈으로 무슨 쪽지가 왔는데 내 위치 동선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쪽지를 나한테 보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배현진 의원의 일이 남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 내용 보면은요. 민주당이 아니면 무소속 출마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 쪽지 내용 좀 크게 볼 수 있나요, 저거? 이거 누군가 이렇게 종이에 메모 형식으로 썼어요. 근데 뭐 보면 이러죠. 교수님 부재 중이라. 이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연구실로. 그리고 편지 남기고 간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뭔가 약간 불만 표시를 해요. 왜 국민의힘 여당으로 갔는가 불만. 그러면서 차라리 무소속으로 뭐 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오, 이거요. 김윤영 부대변인. 네. 이게 보기에 따라서 단순한 어떤 유권자의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편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이수정 교수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정치인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정치인들에게 이번 물리적 테러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많이 알려진 게 문자 테러인데요. 그 문자 테러를 받았을 때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할 수 없을 만큼의 수위가 높고 거칩니다. 거의 그거는 뭐랄까요, 이렇게 방송이나 네. 아이들 앞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절대 안 표현들. 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때 보면 유권자 중에서 되게 거칠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면전에서 침을 뱉는 분도 있고요. 주신 명함을 그 자리 눈앞에서 찢어서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를 하셔가지고 고성방가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수정 교수님처럼 이렇게 처음 여의도에 입문을 하셨을 때 저런 걸 받으시면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두려우실 겁니다. 만약에 저런 거에 경험이 많은 정치인 같으면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정치인의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극복해 나가셔야 될 문제고 근데 한편으로는 전 이 내용이 양극화된 정치를 또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쪽지 내용조차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을 밝히고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모두가 이런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수정 교수께서 저걸 보고 약간 협박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건 속수무책입니까? 저런 편지가 오면 그냥. 일단은 세 가지 정도 법을 좀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 쪽지의 내용이 협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방실에 침입을 해서 이것을 놓고 갔다라고 한다면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는 방을 온 건지 아니면 문 앞에 꽂아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문에. 건물의 복도도 방실로 보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들어온 것 이 어떠한 자체가. 뭐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 침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세 가지 정도를 좀 검토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뭐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추가적인 뭐 죄명이나 이런 걸 검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법적인 조금 뭐 제재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런 행동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혹시 서재현 위원장은 이런 뭐 편지라든가 문자라든가 약간 험한 막 내용이 담겨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하죠, 사실. 저도 매일 받으십니까?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3번 선거를 나갔기 때문에 이런 건 비일비재한데요. 그 다만 이런 게 앞서 말씀드렸더니 제가 불신의 비용, 사회적 비용이라 했잖아요. 이 유권자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상으로 그런데 보면. 이수정 교수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보시면 마지막에 예. 수원의 훌륭한 인물을 잃고 싶지 않은 유권자. 지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도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하게 되면 예. 저도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굳이 민주당에 거기 있냐. 무소속으로 나와라 하는 것은 당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그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불쾌나 협박으로 하면 협박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당연하죠.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예. 유권자 입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게 선거할 때 이게 입장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이 유권자는 분명히 좋은 의도 이수정 그럴 수도 교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이런 사태가 사회 전체적인 불신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커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런 논란이 비일비재할 것 같다는 것이죠.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 아무래도 이게 뭔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막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거의 뭐 충돌, 격돌, 대결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그 앞서서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게 지금 잇따라 발생을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